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해당작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나서 오늘 해당작용 그 다음에 PC의 회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세폭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해당작용, 두 번째는 피로부산의 산화와 PC의 회로, 세 번째가 산화적 인산화. 자, 해당 작용은 말 그대로 하면 포도당을 분해하는 작용. 그럼 포도당을 분해하는 이유가 뭐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크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반토막 내는 거야. 자, 반토막 낸다는 얘기 몇 분자 만들어지는 거야? 두 분자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해당 작용은 아직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일어나는 장소가 누구다? 세포 질.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자, 결론만 보면 포도당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탄소 3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H4O3 이때 두 개의 ADP가 들어가서 두 개의 ATP가 되고 두 개의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두 개의 NAD H가 만들어지는데, 자, NA 플러스라는 거는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탈수소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탈수소는 포도당에서 수소를 뺏는 거야. 수소를 뺏었어. 산화야, 환원이야. 포도당이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수소를 뺏겼어. 잃어버리면 산화. 잃어버리면 산화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전자를 잃었어, 수소를 잃었어, 그럼 산화야. 그래서 포도당이 산화돼서 결국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산화되는 과정이 얘가 분해됐잖아. 분해됐으니까 이건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야. 그냥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내? ATP라는 자유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NADH라는 고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 이 NADH는 고에너지 전자랑 수소를 품고 있는 애야 지금. 이 고에너지 전자와 수소를 어딘가한테 줄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될 거야. 얘도 고에너지 상태, 얘도 고에너지 상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보면 일단 포도당이 있었어. 포도당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과당 2인산이 됩니다. 잘 봐야 돼. 포도당은 탄소를 6개 가지고 있는 애야. 과당 탄소 몇 개 가지고 있죠? 과당. 포도당과 과당의 차이 없어. 이성질체야. 얘도 탄소를 6개 가지고 있어. 근데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성질체라고 불러. 포도당이 과당으로 바뀌면서 2인산이 됐다는 건 인산 몇 개 받은 거야? 2개 받은 거야? 얘네들한테 인산을 제공할 수 있는 거는 ATP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얘한테 인산을 붙여주기 위해서 ATP 2개가 들어가서 ATP로 바뀌면서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인산과 에너지로 과당 B인산을 만든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 에너지가 크겠어? 과당이 에너지가 크겠어? 지금? 당연히 과당이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얘가 얘로 바뀌는 과정에 에너지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야. 분명히 내가 아까 해당 작용은 발열 과정이다. 이화작용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는 뭔가를 쪼개고 뭔가를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를 더덕더덕 붙였어. 인산을 하나 붙였어. 인산을 또 붙였어. 오히려 합성되는 과정이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에너지 투입기 또는 에너지 투자기. 원래는 발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에너지를 흡수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반응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이 6개 탄소를 6개 가지고 있는 애를 탄소 3개 가지고 있는 애로 바꾸는 게 목표거든. 근데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인산 2개를 넣고 일단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으로 쪼개집니다. 탄소 3개짜리로 쪼개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가야 될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PgAl이라는 물질이 있을 거고 3Pg라고 하는 물질이 있을 거야. 3Pg. PgAl은 P가 포스포, 자 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자, 얘는 3원 빼버리고 PG라고 하면 인산, 글리세르, 산. 자, PgAl은 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예요.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있는 애는 CH5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 글리세르, 산. 우리가 산자가 붙는 애들은 뭘 가지냐면 COOH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고 나오면 얘는 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탄소를 3개 가진 삼탄. PgAl은 탄소를 3개 가진 삼탄당이야. 근데 인산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거기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야. 얘는 유기산이야. 유기산인데 얘도 탄소를 3개 가지고 있어. 얘도 인산 가지고 있고 P가 있잖아. 얘도 인산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3자가 왜 붙었냐면 인산기가 탄소 3개 중에서 3번째 탄소에 붙어 있어서 3Pg라고 하는 거야. 얘는 그냥 말하면 PgA라고 할 수 있어요. 인글리세르, 산 애시드로 끝나서 원래는 PgA라고 불렀는데 인산기가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3Pg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3Pg는 산이고 인글리세르 알데하이드는 당이라는 걸 일단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그 다음 과정에서 2개의 PgAL이 될 거야. 그러면 가당 2인산은 탄소 6개의 인산이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상태였어. 근데 얘는 탄소 3개의 인산 하나와 탄소 3개의 인산 하나짜리로 바뀌게 된 거지. 이제 6개짜리가 3개로 나눠지면서 각각 인산 하나를 가져가서 이거는 PgAl 탄소 3개짜리.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2가지 일이 뭐냐면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을 탄소 3개짜리로 자르는 일. 2번째, 지금까지 당이었던 애를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루도산이라고 불러. 당이었던 애를 산으로 산화시키기. 목적이 딱 2개예요. 해당 적용에서. 반으로 쪼개기, 산화시키기. 산화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뭔가를 하자.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EATP와 ENADH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개의 PgAl이 결과적으로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2개의 피루산으로 바뀌는데 산화되는 과정이야. 당이었잖아. 당이었던 애가 산화가 됐잖아. 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산화되는 과정에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하면서 누가 들어가냐면 일단 2개의 NAD 플러스가 2개의 NADH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ADP가 4개 들어가서 4개의 ATP를 만들 거야. 이 과정에. 이게 원래는 10개의 과정으로 나눠져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고 과정에서는 이걸 10개를 다 설명을 안 해서 이게 딱 4개 과정으로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일단 여기까지의 과정. 여기까지 과정은 탄소가 하나도 나눠지지 않아. 그 대신에 인산기가 2개 붙어서 에너지를 이 ATP를 미리 준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과정에 이제 나눠지는 과정에 이제 에너지가 나와야 돼. 아까 EATP가 들어갔는데 이 ATP를 갖고도 2개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ATP가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 나오잖아. 그럼 2개 들어가고 4개 나왔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몇 개를 얻어낸 거야? 우리가 2개를 얻어낸 거지. 결과만 말해서 2개의 ADP가 들어가고 2개의 ATP가 나왔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NADH와 ATP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피루로산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한다? 에너지 회수기라고 얘기를 해서 해당 작용은 이렇게 포도당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으면 에너지가 일단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피루로산이 되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 포도당이었다. 여기가 바닥인류 2인산이었다. 여기가 피루로산이 되는 거야.
근데 피로부산도 아직까지 완전 분해된 건 아니라 아직까지 에너지는 남아있어. 그럼 결과만 보자면 이만큼 있던 포도당이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요 에너지로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해당 적용에서 그러니까 ATP가 만들어졌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ATP가 만들어지면 세자로 뭐라고 하자? 인산화라고 하자. 인산화는 인산화인데 PGAL 얘가 가지고 있던 인산이 뺐고 얘가 가지고 있던 인산이 뺏어서 이거 만들었거든.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인산을 뺏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ATP를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생성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적용에서 정리하세요. 이 과정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하셔도 되고. 자, 됐으면 네. 지금 우리 해당 작용 끝나서 해당 작용에서 얻어낸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해당 작용은 세 가지 물질을 두 개씩 얻어냈어. 세 가지 물질. 피로부산 2개, ATP 2개, NADH 2개. 이따 물어볼 거야. ATP 2개, 피로부산 2개, NADH 2개. 2개씩 세 가지 물질을 2개씩 얻어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작용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피로부산도 잘라졌거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능동수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필름산의 산화와 TC의 회로가 될 건데, 자, 탄소 3개고 수소 4개고 산소 3개인 필름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까지 쑥 들어갈 거야. 완전 중앙부까지 들어갈 거야.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탈수소 효소, 탈탄산효소 작용이 일어납니다. 탈수소 효소라는 거는 수소를 떼낼 거야. 그럼 반드시 누가 끼어들겠어? 조효소가 끼어들 거야. NADH가, NAD가.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자마자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로 바뀌고, 들어가자마자 탈탄산효소 활성이 생기게 돼. 그러면서 뭐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작은 물질이었어. 왜? 작아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탄소가 3개였는데 이산화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갔다는 거는 탄소가 몇 개짜리가 된 거야? 2개짜리가 된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피로산의 산화의 결과 뭐가 생긴다? 탄소 2개짜리 물질이 생긴 건데 그게 누구냐면 아세틸기가 생겨요. 자, 아세틸기라는 거는 CH3CO 이걸 아세틸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탈탄산 효소가 작용하고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기 때문에 효소의 반응 결과 굉장히 작은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이 작은 물질이 누구야? 아세틸이야. 이거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줘야 돼.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효소의 반응 결과 생긴 작은 분자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주는 거 누구였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효소의 반응 결과 생긴 작은 분자나 전자나 원자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했던 물질 누구였지? 세자로? 조효소였어. 조효소. 그래서 아세틸기가 생기는데 이 아세틸기를 다른 곳으로 운반해줄 조효소가 끼어듭니다. 걔가 누구냐면 조효소 COA. 조효소는 영어로 하면 코엔자임이에요. 영어 효소가 엔자임이고 조효소는 코엔자임이거든. 조효소 A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아세틸기에 누가 결합하는 거야? 조효소 A가 결합을 해. 그래서 피로산의 산화 결과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지? 자, 아세틸코에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탄소 2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세틸코에이는 탄소가 2개입니다. 여기까지가 피로산의 산화예요. 근데 피로산이 산화되자마자 이미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던 회로가 있어. 이 회로가 TCA 회로라는 회로인데 이 회로 안으로 얘가 들어갈 거야. 회로로 유입이 될 거야. 자, TCA 회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고 있는데 중간에 얘가 끼어 들어갈 거야. 자, 어디로 끼어 들어가냐면 OA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OAA는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옥살 아세트산. 얘는 탄소가 4개예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이 이름이 다 산으로 끝날 거야. 이름이 다 산으로 끝나. 그럼 다 뭐야? 산성물질이야. 얘네들을 산으로 만드는 이유는 다 카복시기 때문이에요. 카복시기가 COOH야. 얘는 2로 나가면 COO가 돼. 얘가 떨어져 나가면 CO2가 되는 거야. 카복시기가 떨어질 때마다 CO2가 하나씩 생길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떨어져 나갈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 산들인 거야. 자, 그러면 탄소 4개짜리가 막 회로를 돌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끼어 들어갔어? 탄소 2개짜리가 끼어 들어간 거야. 코어 A는 아세틸기를 전달해 주려고 잠깐 붙었던 거지 같이 안 가. 그러니까 얘가 끼어 들어가는 순간 다시 다른 애를 데리러 떠나갈 거야. 그럼 누구만 들어가는 거야? 아세틸기만 들어가는 거야. 아세틸기와 OAA가 만나서 탄소 몇 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지겠어? 6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걔를 누구라고 하냐면 시트르산이라고 해서 시트르산은 탄소를 6개 가지고 있어요. 회로가 계속 돌 거야. 얘가 6개야. 얘가 4개야. 회로가 계속 돌아서 여기로 가려면 탄소 몇 개 버려야 될까요? 2개만 버리면 돼. 근데 탄소 2개는 한 번 버리고 그 다음 한 번 버리는 거지. 한번에 2개 안 버려요. 탄소 한 번 버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그럼 탄소 5개짜리 물질이 될 건데 얘를 알파 케토 블루 타르산. 자, 이산화탄소가 6개였다가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탄소 몇 개가 됐을 거야? 5개가 됐을 거야. 그래서 탄소 5개짜리 5탄소 화물이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얘도 산이에요. 네, 탄소 하나 더 나가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지? 자, 이산화탄소 하나 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탄소 몇 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져? 4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질 거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석신산이라고 불러. 석신산. 자, 석신산은 그 다음에 살짝 바뀌어서 다시 탄소 4개짜리 물질이 될 거야. 이거를 말산이라고 해. 얘는 탄소 4개. 말산이 다시 옥살 아세트산으로 돼요. 그러니까 탄소 6개 있던 애가 4개가 됐어. 그 다음에는 4개로 그냥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탈탄산 작용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탈수소가 같이 일어나요. 탈수소가 일어날 때 반드시 탈탄산이 일어나진 않지만 탈탄산이 일어날 때 반드시 탈수소가 같이 일어나. 다시 말하면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갈 때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해서 NAD 플러스 하나 그리고 NADH가 생겨.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또 떨어져 나가지. 그때 누가 NAD 플러스가 하나 들어가서 나오는 수소와 전자 받아서 H가 될 거야. 석신산에서 이렇게 말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만 유일하게 조효소가 NAD 플러스가 아니라 FAD가 쓰여요. 우리 조효소는 NAD 플러스, FAD, NADP 플러스 세 가지가 있었지? 그 중에 P가 붙은 애는 동화작용에서 쓰일 거라 광합성에서는, 세포에서는 언급이 안 돼. 그럼 나머지 하나가 FAD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FAD가 들어가서 FADH2가 돼. 모든 과정에서 탈수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마지막 과정에서 다시 한번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죠? 자, 제일 먼저 내가 뭐 설명했어? 이산화탄소 연속으로 2번 나갔어.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탈수소 작용이 일어나. 처음에 얘네가 합쳐질 때 때부터는 계속 탈수소 작용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나가고 나가는데 유일하게 석신산에서 말산되는 이 과정에서만 FAD가 FADH, 조효소가 유일하게 FAD가 쓰이는 거야. 그리고 딱 한 번 알파케토에서 석신산 될 때 ATP가 들어가서 ATP가 하나 생겨요. 이 과정이 되게 4가지 과정인가로 나누시는데 우리가 하나로 그냥 썼잖아. 이때 ATP가 생겨. 이때 생기는 ATP도 기질 수준 인산화. 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 안 했지만 한 번 건너뛰고 한 번 건너뛰고 한 번 격으로 물이 한 분절씩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는 거의 언급을 안 하니까 그냥 물이 들어간다. TCA 회로에 물이 들어간다. 그것만 알아. 처음에 얘가 합쳐질 때 처음에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물이 3번 들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는 피로부산 하나가 변형된 과정을 얘기한 거지. 근데 원래 포도당이 분해되면 피로부산은 몇 개 생겼지? 2개 생겼지. 자, 그럼 봅시다.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를 다 생각을 해보면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를 생각하면 들어가는 물질 2번 일어났을 때 들어가는 물질과 나오는 물질을 보면 들어가는 물질은 UH2O. 원래는 3번 들어가는데 2바퀴 돌아가니까 6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나오는 물질 뭐 나올까? 이산화탄소 나올 거야. NADH 나올 거야. ATP 나올 거야. 자, 이거 2바퀴 돌았을 때 CO2 몇 개 나올까요? CO2 몇 개? 그렇지. 메뉴 있는 거 따져줘야 돼. 6개. NADH 몇 개 나올까요? 8개. ATP 몇 개 나올까요? 2개. 딱 한 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2바퀴 돌면 2개. 마지막으로 FAD, H2도 딱 한 번 나왔는데 2바퀴 돌 거라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얘네들은 고에너지를 지금 품고 있는 애들이야. 다른 데다 전달하면서 ATP 만들 거야. 얘는 ATP가 그냥 만들어진 상태야. 그러면 결과만 보자면 좋아.
필요구산 2개가 들어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의 CO2가 이렇게 여기에 6개의 물까지 들어갔지. 자, 필요구산하고 물 들어가고 여기 CO2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2개의 ADP가 들어가서 2개의 ATP가 만들어졌고 2개의 FAD가 들어가서 2개의 FAD H2가 만들어졌고 8개의 NAD 플러스가 들어와서 8개의 NADH가 만들어진 게 필요구산 산화랑 TC의 회로를 합한 결과예요. 요거는 그 네모칸에다가 적어주시고 네모칸에다 그 안에 적어주시고 이 회로를 그리십니다. 그 밑에 빈 칸 큰데는 회로를 그리세요.
됐어요? 그럼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해하면서 얻어낸 게 뭐냐면 고에너지를 품고 있는 NADH랑 FADH2를 준비해놨고 ATP도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고에너지를 품고 있는 애들을 이제 에너지를 방출시키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마지막 과정이 산화적 인산화. 자, 여기도 ATP가 생기고 여기도 ATP가 생겼는데 여기서 생긴 ATP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질, 수중, 인산화였는데 여기서 이제 ATP가 생길 거야. 이 ATP는 산화적 인산화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럼 산화적 인산화 분석을 보면 피로산 산화랑 TC의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 반면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외막, 여기는 내막, 여기가 이름이 뭐였냐면 막 사이 공간 또는 막간 공간이었어. 이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서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NADH랑 FADH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야. 우리가 요거를 확대해서 그릴 거야. 이거 뭐야?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확대해서 그리는 거야. 그냥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얘를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거 위쪽은 뭐가 되냐면 막간 공간이 됐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될 거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될 거야.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됐건 내막이 됐건 어쨌든 막은 다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인지질, 이중충 성분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인지질, 이중충에 중간중간에 누가 박혀있냐면 단백질이 박혀있어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단백질이 박혀있고 여기에 효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릴 때 이 단백질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서 굉장히 많은 NADH와 FADH2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3개. 자, 얘네들은 뭘 하는 역할을 하냐면 얘는 특히 이름이 NADH 탄수소 효소 복합체야. 효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액체 상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는 막단백질이 효소로 작용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막단백질의 기능 중에 수송, 수용체, 효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막단백질 중에 효소로 작용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NADH 탈수소 효소 복합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하는 일은 NADH가 가진 수소와 전자를 뺏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럼 NADH가 가진 2개의 전자와 2개의 수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NADH 전자와 수소가 그 다음 이쪽으로 갈 거야. 그 중에 수소는 빼고 전자만 여기로 갑니다. 이 전자가 다시 여기로 가요. 이 전자가 여기로 가요. 전자가 여기에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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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계속 전달돼. 내가 지난 시간에 전자 친화도가 점점 센 애한테로 전달되면서 Fe가 2+3+2+3+ 왔다 갔다 하는 얘기했었지. 전자 전달 효소라는 얘기했었을 거야. 사이토크롬이라고 해서. 사이토크롬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단백질들은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다가 전자를 받으면 2+, 잃어버리면 3+, 산화 하면서 전자를 계속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시킬 건데 그럼 전자는 얘보다는 얘가 전자 친화도가 커. 그럼 이건 지금 어떤 상태로 생각하면 되냐면 높은 데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해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높은 데 있는 공은 지금 높은 데 있으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렇지만 얘는 뭘 가지고 있어? 미치 에너지 가지고 있어.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 가지고 지금은 정지되어 있지만 그럼 얘가 통 떨어진다고 생각하자. 떨어질 때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지겠지. 얘가 떨어질 때 그 나오는 에너지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야.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알죠?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알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애가 전자가 힘이 제일 세. 여기로 가면 살짝 약해져서 계단을 따라 내려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가 이렇게 계단을 따라 내려올 때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이 에너지로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커다란 단백질들이 능동수송을 할 거야. 근데 누구를 능동수송할 거냐면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애를 바깥쪽으로 능동순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 이쪽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로 수소이온을 퍼냅니다.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갈 때 그 에너지로 다시 수소이온을 퍼낼 거야. 여기서 마지막에 전자가 다른 곳으로 전달되면서 수소이온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 전자가 옆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 전달계라고 하고, 여기는 수많은 전자 전달 효소가 작용을 할 거야. 이 전자 전달 효소는 전자를 받았다 줬다 했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를 따지자면 산화 환원 효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전달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 NADH가 가진 전자랑 수소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왔어. NAD 플러스는 전자 2개 받을 수 있었잖아? 전자 2개가 온 거야. 근데 이렇게 전자가 계속 밖으로 나가잖아.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막사의 공간에는 수소이온이 엄청 많아져. pH가 낮아지고 여기는 수소이온이 적어지겠지. 그럼 밖에 많은 그 수소이온이 뭐 하고 싶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밖에 많이 있는 이 수소이온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수소이온은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라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 얘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 근데 이 통로가 아주 특이해서 이렇게 통로가 있어. 여기도 그렇게 생긴 효소가 붙어 있어. 이렇게 통로가 있어. 그러면 수소이온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얘를 건드리거든? 얘를 건드리는 순간 얘가 갑자기 회전을 하면서 회전할 때마다 ATP를 만들어요. 잘 들어. 지금 전자의 고에너지 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 펌핑이 일어났어. 수소이온이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럼 밖에 많이 있는 수소이온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근데 얘가 들어올 때 그 통로를 통과하는데 통로를 통과할 때마다 ATP 합성효소라는 효소를 건드려서 얘가 들어올 때마다 뭐가 생겨? ATP가 생겨. 그러면 결국 NADH가 양성자를 많이 퍼냈기 때문에 얘가 들어올 때 ATP가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요? ATP가 생기는 거야. 그럼 봐봐. 이 ATP가 계속 생기려면 전자는 계속 전달이 돼야 돼. 전자가 계속 전달돼야 양성자가 계속 펌핑돼서 계속 ATP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전자가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그럼 얘는 빨리 전자를 비워내야 또 왔지. 얘가 지금 전자 받았잖아? 받아내 가만히 지가 가지고 있어? 전자 받을 자리가 없거든? 왜? Fe3 플러스가 돼야 받지. 근데 Fe2 플러스로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럼 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전자를 빨리 다른 애한테 줘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빨리 다른 애한테 줘야 되는데 이 옆에 전자 친화도가 더 센 애가 없는 거야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찾은 거야. 전자 친화도가 제일 센 물질이 누군가 찾다 누구를 찾았냐면 산소를 찾은 거야. 아, 산소가 전자 친화도가 크니까 산소한테 줘야겠다. 그래서 두 개의 2-가 2분의 1 옥탄수를 겁니다. 왜? 5는 요거 자체가 2-지. 맞죠? 2-면 결과적으로 얘가 봤을 때 5라고 생각하자. 5가 돼 있으면 얘가 전자를 2개 받으면 5-가 되는 거야. 맞지? 5라고 하는 애가 있다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5-가 되려면 5가 하나여야 되는데 5는 절대로 혼자 그냥 하나 돌아다니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2분의 1 O2가 돼야 5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2개 받을 수 있는 산소라면 산소 기체는 2분의 1이어야 돼.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됐어요? 자, 얘가 요걸로 바뀌는 거야. 그럼 전자 2개를 받아. 그래서 요게 됐을 거야. 근데 얘가 아까 여기 수소이온이 있었죠? 전자만 전달되고 수소이온은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대로 튀어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얘랑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누가 결합해? 얘가 결합합니다. 그럼 뭐야? O2-랑 H 플러스가 2개 결합을 했어. 뭐가 형성되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자 전달이 마무리가 돼. 다시 그러면 2분의 5투에 전자 2개가 들어가. O2-가 될 거야. 여기 있던 수소이온 2개랑 만나. 그래서 물이 형성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수소이온 나갔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수소이온 나갔어. 여기서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산소한테 줘버렸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3번 나갔지만 여기로 나간 수소이온은 사실은 에너지가 되게 적어. 여러분 일반고에서는 안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때 양성자가 4개 나가고요. 이때 양성자가 4개 나가는데 이때는 에너지가 작아서 양성자가 2개밖에 못 나가. 근데 수소이온이 4개 들어올 때 ATP가 하나 생겨. 그럼 봐봐. 4개 나갔으니까 이 수소이온이 들어올 때 ATP 하나 생기겠지? 여기도 4개 나갔으니까 ATP 하나 생기겠지? 여기는 2개밖에 안 남아서 ATP가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0.5개밖에 안 생겨. 0.5개라는 건 없지만 계산상으로 0.5개밖에 안 생겨.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NADH가 완전히 산화되면 전자 전달기를 거쳤어? 그럼 마지막 누구랑 만나? 2분의 1 O2한테 전자를 줄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물이 생겨? NAD 플러스가 생겨. 근데 ATP는 몇 개가 생긴다? 이론적으로 2.5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2로 하면 2NADH, O2는 2H2O, 2NAD 플러스 5ATP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계산하려고 2.5라는 단어를 쓴 거야. 원래 2.5ATP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럼 봐봐. ATP가 생겼지. 세자로 뭐라고 한다? 인산화. 인산화인데 인산화가 되는 이유가 수소이온이 들어오느라고 인산화가 된 거야. 수소이온이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많아서 들어온 거야. 얘가 많은 이유가 양성자 펌핑돼서 능동속으로 나가서 그런 거야. 능동속으로 나간 이유가 고에너지 전자가 전달되느라 그런 거야. 그 고에너지 전자는 누가 어디서 나온 거야? NADH가 산화되면서 나온 거야. 처음과 끝만 보면 NADH가 산화되면서 인산화가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NADH가 산화되면서 ATP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자 전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있죠? 반투어성막을 경계로 농도차가 생긴 두 용액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 주자로 뭐라고 하지? 삼투라고 하죠. 서로 농도가 다른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이거를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차가 생겼는데 수소이온이 많은 데서 수소이온이 적은 데로 왔으니까 이것도 삼투라고 부르자 라고 사람들이 한 거야. 근데 그냥 삼투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 물이 이동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뭐라고 부르자? 화학삼투라고 하잖아. 물이 이동한 게 아니라 화학물질인 수소이온이 이동한 거니까 이것을 화학삼투적 인산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자 전달이 일어난 거야. 전자 전달의 결과 이쪽에 있는 수소이온이 너무 많아서 많은 곳에 있는 수소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산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과정은 화학삼투적 인산화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산화적 인산화가 되는 거야. 다 합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해보세요. NADH부터 시작하는 거야. NADH가 전자와 수소를 첫 번째 1번한테 주면서 시작하는 거지. 1번에 갔던 게 2번으로, Q에서 3번으로, 그 다음에 4번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3. 적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NADH가 있으면 NADH의 전자와 수소를 얘가 받아 여기를 붙이는데 커다란 단백질에서 작은 걸로 옮겨질 때마다 수소 이온이 펌핑돼. 얘는 마지막으로는 작은 단백질로 가는 게 아니라 산소한테 주는 과정이라 양성자를 2개밖에 펌핑을 못하는 거야. 일반부에서는 안 돼요. 그냥 일반부에서는 하나 0.5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사실은 이건 거거든. 그래서 NADH가 산화되면 산소 반개와 물과 그 다음에 NAD 플러스가 만들어져. 근데 우리가 고에너지 수소를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NADH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누구도 가지고 있어? FADH2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FADH2는 이게 석신산에서 말산으로 바뀔 때 FAD를 썼잖아? 그럼 이 과정에 관여한 효소는 석신산 탈수소 효소예요. 석신산에서 수소를 떼내서 FAD한테 줬다 이 뜻인 거야. 석신산 탈수소 효소인데 얘가 바로 그 석신산 탈수소 효소야. 그럼 석신산 탈수소 효소는 수소를 떼내자마자 자기한테 붙어있는 FAD한테 준 거야. FAD가 받자마자 FADH2가 된 거야. 그럼 FADH2는 그냥 이 효소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멀리 안 가. 여기 그냥 붙어 있어. 그러면 얘가 가진 전자와 수소는 누구한테로 바로 가냐면 여기로 직접 가요. 여기로 안 가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갔다가 산소로 가고 다 똑같은데 FADH2는 하나가 달라. 뭐? 첫 번째 과정 하나 뺐어. 첫 번째 과정 하나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수소 4개 손해봤어. 그럼 수소를 4개 손해봤다는 건 ATP 몇 개가 덜 만들어지는 거야? 1개가 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거든. FADH2가 완전히 산화되면 마지막에 산소한테 주는 거 맞고 결과적으로 물 하나가 생기는 것도 맞고 FAD로 다시 환원되는 거 맞는데 산화되는 거 맞는데 얘가 만드는 ATP는 1.5개밖에는 안 되는 거지. 첫 번째 과정 하나를 빼놨기 때문에 ATP를 1.5개밖에 못 만들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NADH는 2.5개의 ATP를 만들 거고 FADH2는 1.5개의 ATP밖에는 못 만든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지금 산화적 인산화까지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됐고 여러분이 이해를 한 상태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점점점 산수 친화도가 커진다. 전자 친화력이 더 크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산화적 인산화를 도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고에너지 NADH와 FADH2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려고 이걸 돌린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NADH랑 FADH 계산을 한번 해주는 거죠. 자, 해당 과정에서 NADH와 FADH 쓰지 말고 해당 과정에서 TCA 회로, 피르부산과 TCA 회로에서 NADH, FADH2, ATP가 몇 개가 생겼는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 호흡 과정을 보면 이거에다가 6개의 산소에다가 6개의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결과적으로는 12개의 물이 생기고 6개의 CO2가 생기고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중에 포도당이 들어가는 과정은 어디에서 들어갔냐면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이 발견됐어.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 하나의 식은 실제로 하나의 식이 아니라 몇 개의 식이 합쳐진 거다? 3개의 식이 합쳐진 거라고 했어요. 해당 작용과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합쳐진 거야. 그 중에 포도당이 사용되는 거 이거는 해당 작용이었고 아까 내가 TCA 회로에서 회로 한 번 넣을 때마다 물 3번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지? 이거는 TCA 회로 피름산 산화랑과 함께요. TCA 회로고 여기서 6개 이산화탄소 나오는 것도 피름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태연아
FADH2 이거 몇 개? 해당해서는 나 둘 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피루부산 2개, NADH 2개, ATP 2개. 그러면 이거 두 번 다 돌았을 때를 말하는 거야. 자, NADH 몇 개? 세연아 몇 개? 아까 했었죠? 8개.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그래. 그래서 ATP는 이미 4개가 생겼어. 뭐에 의해서? 기질, 수준, 인산화에서 이미 생겼어. 그러면 NADH가 합쳐서 몇 개? 10개. FADH가 합쳐서 몇 개? 2개가 생긴 거야. 다시 말하면 얘는 10번 돌아야 돼요. 여기다 곱하기 10 할게요. 곱하기 10 해봅니다. 10 NADH는 5 산소, 10 물, 10 NAD 플러스. 곱하기 10 해봅시다. 25 ATP. 생겼죠? 여기다 곱하기 2 해볼게요. 2개니까 2 NADH2는 하나의 산소, 2개의 물, 2개의 FAD. 여기다 곱하기 2 하니까 3 ATP. 됐죠? 그럼 봐봐. 산소 5개에다가 하나. 다 합해서 산소 몇 개 쓰였어? 6개 쓰였죠? 물 10개에다가 2개. 물 몇 개 나왔어? 12개 나왔지? 그러니까 산소 6개 들어간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에 쓰인 거고, 물 12개 나온 이게 산화적 인산화의 결과 나온 거라.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은 같은 과정, 같은 장소에서 쓰이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물 6개, 물 12개를 각각 써줘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보세요. ATP가 지금 여기 곱하기 2.5에서 몇 개 나왔어? 25개. 여기는 곱하기 4, 곱하기 1.5에서 얼마 나왔어? 3 ATP. 합하면 28 ATP. 28 ATP는 뭐로? 산화적 인산화로 나온 거야. 기질 수준 인산화로 4개, 산화적 인산화로 28개, 다 합해서 몇 개? 32개의 ATP가 포도당 1몰이 분해됐을 때 나오는 ATP 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하나가 분해되면 결국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32 ATP. 물론 플러스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요거 이해돼요? 자, 요거 정리하세요.
미토콘드리아만 따로 추출을 해. 미토콘드리아만 추출을 해서 pH가 8인 곳에다가 넣어놔. 한참 넣어놨다가 pH가 4인 곳으로 옮기면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ATP가 합성되는 걸 발견을 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커가 pH가 8인 곳에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을 때 내막은 투과도가 되게 낮지만 외막은 투과도가 큰 편이야. 그래서 pH가 높은 상태라서 여기가 pH가 높고 수소연이 적다 보니까 여기도 pH가 다 높아진 거라 여기도 8, 여기도 8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오래 놔두면. 그랬다가 이걸 pH 4인 곳에다 넣게 되면 바깥쪽은 pH가 거의 4로 바뀌지만 안쪽은 pH가 8인 거야. 여기는 투과도가 낮아서 한참 걸려. 그러니까 잠깐만 놔두면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포과 전혀 상관없이 전자 전달계 전혀 상관없이 수소이온의 농도차가 생기자마자 이 안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하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ATP가 생기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이때 ATP가 생긴 거는 포도당도 필요 없고 해당자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기준으로 수소이온의 농도차만 생기면 그냥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인위적으로 화학상수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한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꼭 문제 이렇게 나와요. pH 기억인 곳에서 pH 리을인 곳으로 옮겼더니 ATP가 생겼다. 기억이 클까? 리을이 클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옮겨야 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옮겨서 마지막을 바깥쪽으로 pH를 낮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뭐 화학상수적 인산화를 그냥 하는 거. 그럼 두 가지만 알아보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옮겼다 하나. 두 번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전자전달 안 일어났고 이산화탄소 발생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뭐만 한 거야? 그냥 ATP만 생긴 거야. 의외로 실수 많이 해요. 꼭 이산화탄소가 생겼네, 전자전달이 일어났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절대로 아닌 거야. 그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과정. 우리 몸에 독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독 중에 가장 일반적인 독이 세포 호흡을 억제하는 독들이 들어가요. 호흡독이야, 호흡독. 딱 두 개가 있는데 독의 가장 대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신경독. 그래서 뉴런에서 자극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래서 마비 현상이 일으켜서 죽이는 거고 두 번째 독이 호흡독이야. 그럼 호흡독은 대개가 산화적 인산화를 저해합니다. 자, 첫 번째 호흡독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막든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막든지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막아서 뭐를 방해하는 거야? 전자 전달을 방해하는 거야. 전자 전달을 저해하게 되면 전자가 이쪽으로 못 가고 여기가 막히지. 그럼 얘는 지금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됐는데 여기로 못 보내고 산화가 안 되고 환원이기 때문에 전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있던 전자를 보내야 비어서 자리를 받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 못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자리가 없어. 꽉 찼어. 못 받는 거야. 전자 전달이 멈춰요. 그럼 양성자 펌핑도 멈춰요. 그럼 ATP 합성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야. 여기를 막는 애가 있고 여기를 막는 애가 있으면 뭐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이거를 막는 거지. 다시 말하면 수소인이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야. 그럼 수소인이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서 다시 말하면 수소이온의 촉진 확산을 저해하는 거고. 그럼 수소인의 촉진 확산을 저해하면 수소이온이 못 들어가지? 당연히 ATP 안 생기지? 여기가 수소인이 많은데 안 들어가니까 많은 상태가 유지되지. 이 많은 상태가 유지되면 여기 있는 전자 전달 효소들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전자 전달도 결국은 멈추게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ATP가 안 생기고 전자 전달도 결국은 멈추게 돼.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은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떤 독을 처리하면 여기는 수소이온들을 데리고 그냥 여기로 스며들듯이 들어오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는 반드시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로 들어오니까 그때 ATP를 만들었던 건데 그냥 인지적 이중성을 통과해서 수소이온이 들어올 수 있게 감싸서 들어오게 해주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짝풀림제라고 얘기를 해요. 짝풀림제. 자, 짝풀림제라고 하는 거는 수소이온의 단순 확산을 일으키는 애들인 거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봐봐.
내가 수소연을 계속 퍼내는 이유가 여기 많이 만들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 ATP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새들어 오면 수소연을 내보내면 들어오고 내보내면 들어와. 그러니까 ATP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수소연이 능동성이 잘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능동성을 해요. 그러니까 NADH가 엄청 쓰여. 그럼 NADH가 엄청 쓰였기 때문에 TCL가 엄청 돌아. 그럼 TCL가 엄청 돌니까 해당 과정도 엄청 돌아. 포도당도 무지하게 많이 쓰여.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계속 먹어야 돼.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로 바뀌지 않아. 그럼 뭐야? ATP는 생성되지 않고 열만 잔뜩 일어나게 되겠지? 탈진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소량으로 쓰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했어. 먹긴 먹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안 가는 거야. 다 여기다 써버리고 ATP가 안 생기니까 쌓이지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건데 그 양에서 조금만 넘어서면 치사량이 돼. 죽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지된 약물인데 여기는 짝풀림제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얘를 하게 되면 전달 수가 늘어나고 다시 말하면 TCA 회로도 늘어나고 산소 소모량도 늘어나는 거야. 그 문제가 얘가 제일 잘 나와. 얘네들은 전자 전달을 결국 멈추기 때문에 산소의 소모량도 줄어들고 전자 전달 횟수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 얘네 셋의 공통점은 뭐야? ATP가 안 생긴다. 그것만 공통점이고 얘네들은 차이점 다른 것들은 다 증가하는데 ATP만 안 생기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제 세 가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 전달 방해하는 애, 두 번째는 수소이온이 못 들어오게 통로를 막아버리는 애, 세 번째가 수소이온이 통로가 아니라 그냥 그 막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애. 정리하세요. (6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과정의 의의를 보면 세포질로 들어온 포도당은 분자가 커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포도당을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분해하고 이를 미토콘드리아를 유입시켜 세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TCA 회로라고 했어요. 자, 이 회로는 왜 TCA 회로라고 하는 건지 한번 볼게. 외부에서 피로부산이 들어갔지. 피로부산이 들어가서 최초로 만들어내가지고요. 시트르산이야. 외부에서 들어간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일로 바뀌어서 최초로 만들어낸 물질이 시트르산이라 이 회로는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산. 자, 얘네들이 산인 이유가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했었지? 카복시기. 네, 카복시기를 가져서 산이라고 했는데 얘는 산소가 6개야. 산소가 이렇게 6개인데 여기에 카복시기를 3개 가지고 시트르산은 다른 말로
시계가 오렌지에 들어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근데 봐봐. 카복시계가 몇 개지? 3개지. 트리, 카복실린, 애시드. 시트르산을 다른 말로 3개의 카복시계를 가진 유기산이다라고 해서 TCA는 시트르산과 같은 말이야. 웹에서 들어간 피르부산이 최초로 만든 물질이 시트르산이라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최초로 만들어진 시트르산을 간략하게 줄여서 TCA라고도 하기 때문에 TCA 회로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라 TCA라는 의미가 그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트리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 그래서 TCA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피르부산 한 분자에서 생기는 ATP의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분해되면 몇 개의 ATP 생긴다 그랬어? 32개 생긴다 그랬지? 피르부산 하나가, 그럼 얘는 해당 과정은 끝난 거네? 피르부산 하나가 완전히 산화가 끝나면 ATP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생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ATP 몇 개 생길까요? 피르부산 완전히 다 산화되면 TCA로 피르부산 산화된 산화까지 다 거치고 나면 몇 개? 얘가 몇 개? 응? 15개? 자, 피르부산이 TC를 돕니다. 그러면 ATP, TC를 한 번 줄 거니까 한 개, NADH 4개, FADH2 한 개. 이렇게 만들어주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10, 여기서 1.5 이렇게 생겨야지. 몇 개? 12.5개. 이동성으로 보면 12.5.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5고요. TCA 회로에서 1 ATP 기질 수준 인산화, 전자전달계에서 11.5 ATP. 그러면서 3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자,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ATP가 생성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산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인산화 중에서는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엽록체의 틀라코이드 막의 전자전달계에서 비데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 뭐라고 쓴다? 비데너지 때문에 인산화가 됐다. 광인산화. 광인산화. 비데너지 때문에 ATP가 생긴 거야.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전달계에서 호흡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산화적 인산화. 막의 전자전달계가 아닌 세포질, 기질에서 수소의 이탈과 관계없이 일어난다. 기질 수준 인산화. 그럼 거기 써있는 산소에서 ATP 생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지. 5개를 채워서 합한 수가 32가 나오게 만들어 보세요. 거기는 숫자 ATP 수 5개를 채워서 32가 되도록 한번 써보세요.
자, 볼까요?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5, 그 다음 2, 그 다음 20, 그 다음 3, 다 넣으면 32. 자, 넘기면 호흡 전체 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네모칸이 6개가 나오죠? 자, 네모칸 6개에다 숫자 채워서 32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가 2, 5, 5, 15, 3, 2. 그래서 32가 나오면 되는데, 그럼 봅시다. 내가 아까 1몰의 포도당을 얘기했는데, 결국 포도당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나올 때, 이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가 될 거야. 그리고 이 화학 에너지가 ATP에 저장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야. 우리가 세포의 열 효율을 구해볼 거예요. 열 효율. 자, 열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분의 1로 바뀌는 에너지 곱하기 100. 그럼 결과적으로 포도당 1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686kcal야. 근데 우리가 1로 바꿀 수 있는 건 ATP에 저장된 것밖에 없지? ATP가 분해되면 얼마 에너지가 나온다? 7.3이 나올 거야. 얘가 32개가 되겠잖아. 32 곱하기 7.3kcal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약 얼마가 나온다? 34%의 열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적으세요. 에너지 효율, 열 효율. 자, 저장 어디에다가 ATP 몇 개? 32개의 ATP 들어가는 거지? 10을 써주세요. 686분의 32 곱하기 7.3 곱하기 100. 그래서 세포의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은 약 34%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70페이지 가서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볼게요. 70페이지에 1번하고 2번.
기억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TCA로가 일어날 장소, 니은은 막사이 공간, pH가 낮아질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사탄소화물이 옥살 아세트산이 됐다. TCA 회로의 일부를 말하는 거고,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바뀌었다. 해당 작용이 되는 거라. 기억은 과정 1이 일어나는 장소가 맞고요. 그 다음 1번하고 2번에서 모두 NADH가 생겼기 때문에 탈수소 요소가 모두 반응한다도 맞아. 1과 2가 모두 활발하게 일어날 때 수소이온은 어디서 기로? 니은에서 기억으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니까 니은에서 기억으로 가야 돼. 능동수송은 기억에서 니은으로야. 하지만 ATP 합성 효소 통로는 니은에서 기억으로. 그래서 기억과 니은. 자, 2번. 포도당이 1번 과정을 거쳐서 과당 2인산이 됐어. 이거는 에너지 투입기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 과정을 거치면서 PGAL이 됐다가 결국 피로부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과정 1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 아니지. 이때는 ATP 소모하는 과정인데 이건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안 하죠. ATP가 생성되는 과정일 때 말하는데 과정 1이 아니라 과정 3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과정 2에서 탈탄산 반응은 TC 회로에서만 일어나지. 해당에서는 탈탄산 없어요. 탈수소만 일어나요. 과정 3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여기 있는 모든 과정은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지. 해당 작용이라서. 그래서 답은 디귿.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문제편을 보면 113페이지까지 풀려 있나요? 내가 숙제를 냈나 안 냈나 모르겠어. 이거 114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그 다음이 이제 광합성이랑 세포비라 그 앞에까지 풀려 있어야 돼. 문제편만 오늘 숙제입니다. 문제편 114페이지까지 과제 꼭 해오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했어요.